옛날 어느 마을에 저승사자 팔봉이는 오늘도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양반댁에 들리게 되는데 잠에서 깬 춘삼이가 묻는데 당신은 누구시오? 누구긴 누구야? 저승사자지. 현 시간부로 너는 저승으로 간다. 어서 저승으로 떠날 채비를 하거라.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래, 이승의 미련은 이 자리에서 다 버리고 가자.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지금 가면 너무 억울합니다. 더 오래 살아도 못 갈 것 같다. 그냥 지금 가자. 춘삼이는 잠시 주춤하더니 저승사자에게 말을 거는데 사자님, 내일이 우리 어머니 환갑잔치입니다. 아버님도 일찍이 돌아가시고 홀로 외롭게 사셨는데 내일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승사자는 평소 효심이 깊다고 소문이 났고 심성이 착해 어려운 자를 도우며 살았던 춘삼이에게 하루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심했다. 이거 참 원래는 안 되는데 내 하룻밤을 더 허락하겠다. 내 사이는 자연사였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 이 명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여라. 그럼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줌 누울 때도 눈 감고 요강에 눈답니다. 그럼 둘 중에 고르도록 하여라. 두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고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내려올 때도 눈 감고 엎혀 내려옵니다. 이 자식이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세 번째 거로 해야 하겠다. 그런데 사자님, 저 옆에 명패는 뭡니까? 너랑 상관이 없는 죽음이다. 그냥 잠이나 자거라. 궁금한데 보여주시지요. 상관없대도 안 자면 지금 데려간다.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건데 알려주시지요. 춘삼이의 간청에 저승사자는 명패를 보여주는데 저승사자님, 제발 네 번째 것으로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자식아, 보면 모르냐? 너와는 전혀 상관없다니까. 괜히 궁금증만 많아가지고. 저승사자님, 제가 소녀경을 100번 보고 69가지 기술을 모두 머릿속에 익혔습니다. 죽기 전에 꼭 실전에 한번 써먹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잠시 고민하던 저승사자가 그래, 그렇다면 심심하던 차에 내 마지막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고맙습니다. 저승사자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틀 더 살게 해줄 테니 꼭 기술을 다 보여줘야 한다. 만약 하나라도 모자라면 지옥에 갈 줄 알아라.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허물없는 친구인 만석이와 갑수가 있었다. 둘은 특히 여인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네, 뭔 재미난 이야기 없는가? 심심하구만. 심심해?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줘? 뭔데? 한번 해보게.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겪은 일인데 말이지.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김대감님 댁에 아주 예쁜 여종 꽃순이라는 애가 있거든. 아주 피부도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눈도 땡그라니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아무튼 여기저기서 사내들이 아주 어떻게 한번 찔러보려고 노리고 있는 아이인데 말이야. 하루는 내가 김대감님께 용무가 있어 찾아갔는데 어디 행차하셨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일 다시 들러야겠다고 나오려는데 마침 그 예쁜 계집종이 딱 부엌에 서 있는 게 아닌 겐가. 그런데 놀란 토끼마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대감이 없는 틈에 나를 유혹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 바로 앞으로 가서 나 좀 따라오거라 라고 했지. 그랬더니 군말 없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사랑채에 조용히 들어가 요 예쁜 거사 하고 한번 안아봤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거사를 치러야겠다 생각해 내가 꽃순이를 눕히고 두 다리를 높게 들었더니 그랬더니 뭔가 빨리 말해보게. 글쎄 치마 속에서 땅따리 김대감이 헛기침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허허, 이 친구 재밌구만. 재밌어. 그 노인네 그 나이에도 여색을 그리 밝히다니 대단하이.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저번에 자네가 외출한지도 모르고 자네 집에 찾아갔을 때 말이야. 그 김대감이 그때도 자네 부인 치마 밑에서 나오더라니깐.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못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박서방은 비단과 각종 장신구를 파는 상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배가 아파 의원을 찾아갔다가 마침 의원에 진찰하러 온 과부 명자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고 몸매 또한 훌륭해 박서방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박서방은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아, 저 과부의 아름다운 몸을 한 번만이라도 아흐. 그렇게 매일 시름시름 괴로워하다 고민 끝에 박서방은 의원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상의를 하였다. 의원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그냥은 아니고 100냥을 드릴 테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 과부와 한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자 곰곰이 생각하던 의원이 말하길. 여보게,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하겠나? 아이고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리하여 의원은 진찰을 핑계로 어찌저찌 과부의 부끄럼 가리개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약을 발라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과부는 가슴이 가려워서 밤이고 낮이고 견딜 수가 없어 의원을 찾았다. 이보시오, 의원님. 이렇게 몸이 가렵고 특히 가슴이 가려운데 어찌 치료할 약이 없습니까? 그러자 의원이 말하길. 허허,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제 의술로는 도저히 힘들고 소문을 들으니 비단장수 박서방의 혀의 다액이 가려움에 매우 탁월하다던데. 헌데 다액을 모을 수도 없고 금방 말라버려 방법이라면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직접 혀로 치료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나랑 친분이 있으니 어찌 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의원님 그러시지요.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닌 듯하니. 그리하여 의원은 박서방에게 가려움에 탁월한 해독풀을 혀에 발라주었다. 결국 박서방은 소원대로 밤새도록 혀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과부와 황홀한 밤을 보냈다. 물론 과부의 가려움증도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 돈이 아까운 박서방은 돈을 안 주려고 매일 의원을 피해 다녔다. 이에 엄청 화가 난 의원은 박서방을 크게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느 날 박서방의 가게에 관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비단장수 박서방은 얼른 채비를 차리고 관아에 같이 갑시다. 의원 영감탱이가 날 고소한 모양인데 증거도 없는데 뭘 어쩔 거야? 아니, 난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로 그러는 것이오? 지금 사또께서 학문이 가려워 몸져 누우셨으니 어서 서두르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수염이 아주 많은 사내가 있었다. 하루는 그 사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했는데 때마침 날이 추워 몸을 녹이려고 주점으로 찾아들어 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보시오, 여기 따끈한 술 좀 내주시오. 그때 주점에 있던 한 아이가 수염 많은 사내를 보고 물었다. 손님께서는 술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자 사내가 말했다. 네, 지금 날이 추워 따끈한 술을 한 잔 마시려고 그런다. 그러자 아이가 손님에게 말하길. 아니, 입이 없는데 어디로 술을 마시려고요? 이에 노한 사내가 그 수염을 양쪽으로 가르며 말했다. 야, 이놈아,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입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니 아이는 더욱 이상하여 손님에게 말했다. 털 뒤에 구멍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리로 아이를 낳겠네요. 아이는 일찍이 그곳에 털 많은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조그만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런 고얀 놈. 마침 이를 본 그 집에 술 파는 노파가 막대기로 아이를 두들기며 이 녀석아, 내 아비가 비록 시골에 살아도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더니 너는 어디로 해서 나왔기에 그다지도 어리석으냐? 손님의 입이 있고 없고가 너와 무슨 관계냐? 하물며 남의 집 여편네에 구멍이 있고 없고가 너 같은 어린 놈이 무슨 참견이냐? 하며 아이를 쥐어박았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어린 놈이 버릇이 없어서 그만. 사내는 노파가 아이를 꾸짖어서 기분이 좀 풀렸다. 이제 됐으니 그만하시오. 저 어린 놈이 뭘 알겠소? 이에 노파는 한 번 더 아이를 나무라며 이놈아, 말은 비록 수염이 드리웠으나 그 아래 눈구멍이 있고 개꼬리는 털이 많아도 그 밑에 똥구녕이 있으니 손님처럼 털이 많다고 하여 그 밑에 구멍이 없을까 보냐?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전국을 여행하던 중 한 시골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딸이 있었다. 아니, 이 시골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선비는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밤에 몰래 처녀를 유인해 옷을 벗기고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오. 잘 아시겠소? 네, 선비님. 음양의 이치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처녀가 복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 처녀의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으니 점을 좀 쳐봐 주시오. 곧 봉사가 점을 쳐서 점괘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시 그 집에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어?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육침을 이용해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한양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육침이 도대체 무엇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님에게 육침을 좀 놔달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복통이 깔끔하게 나을 것이오. 처녀의 모친은 집으로 돌아와서 묵고 있는 손님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점괘를 얘기하고는 선비에게 부탁했다. 선비님, 딸의 복통 때문엔 남쪽 지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침이 필요하오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웃으며 답했다. 부인, 내가 육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귀한 물건이라 함부로 쓸 수 없으니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주겠소. 그리하여 선비는 또다시 처녀와 재미를 보았다. 복통이 나으려면 육침을 몇 번 더 맞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선비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비님, 어서 나와 보시오. 급한 일이오. 우린 관가에서 나왔는데 같이 좀 갑시다. 아니, 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것이오? 사또께서 복통으로 쓰러지셨으니 어서 빨리 육침을 챙겨 우릴 따라오도록 하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대감집 하인들인 바보 노총각 칠복이와 어리석은 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달자야, 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사내들은 다 이날만 기다린다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매일 너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좋아. 나도 들어서 다 알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둘은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서방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뭘 그냥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그 말을 하다 칠복이는 동네 친구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 처녀가 맞아? 뭐라고?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하지. 아, 미안해. 잘은 모르겠지만 돌쇠가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맞다니까. 왜 그래? 증인도 있다니까. 그래? 누가 그러던데? 3일 전에 대감마님이 방에 데려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감마님 방에서 옷 벗고 뭐 했는데? 방금 우리가 한 거 그런 거 했어. 하고 나더니 대감마님이 너 진짜 수처녀구나 그랬어. 이에 칠복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수처녀가 맞네. 대감마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대감마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러자 달자가 칠복이에게 묻는데 그런데 서방아, 너는 수총각 맞아? 그럼 나도 진짜 총각 맞아? 그래, 누가 그러던데? 안방마님이 한 10년 전에 총각 맞다고 했어. 옛날 어느 고을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날은 저물고 비가 내려 어느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는 혼자 된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시누이 셋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방이 하나뿐이어서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부엌바닥에 재워주었다. 아이고, 부엌이 왜 이리 춥냐?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나그네는 재워주는 것이 고맙긴 하였으나 춥기도 하고 불편해서 차츰 생각이 달라졌다. 이에 나그네는 꾀를 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머리야 다리야. 너무 춥다 추워. 그러자 시누이가 어머니, 저 나그네가 딱하니 방에 들어오게 해서 윗목에서 재우도록 하지요. 하고 청하여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방으로 들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집신을 가지고 들어와 입에 물고는 윗목에 눕는 것이었다. 아니, 집신은 왜 물고 눕는 것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연유를 묻자 나그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잠꼬대가 심해서 다들 잠을 못 주무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한 후 나그네는 금세 코를 골며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러자 궁금해진 며느리가 나그네의 입에서 살그머니 집신을 빼어낸 후 재빨리 내려와 자는 척하니 순간 나그네가 갑자기 에휴,
참, 저 여자 좀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한번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하고 반복해 잠꼬대를 하며 여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 자는 척하며 아이고, 데리고 자고 싶으면 데리고 자면 되지. 안 될 건 뭐 있겠소. 라고 화답하니 나그네가 잠꼬대를 하는 척 아래쪽으로 굴러와 며느리와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아랫목에 누워있던 시누이가 분한 생각이 들어 허참, 이왕에 할 거면 새 거 타고 하지 헝거 타고 할 건 뭐야? 이런 제기랄. 나 같으면 새 거 타고 하겠네. 하니 나그네가 다시 옆으로 굴러와 시누이와 즐거운 행사를 한 번 더 치른 후 돌아가려 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허참, 이왕에 할 거면 다 할 것이지. 나 같으면 제일 비싼 골동품하고 하겠네. 이런 제기랄. 두 남녀가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나 함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어느 시골 주막에서 함께 묵게 되었다. 그런데 한 방에 두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 몸이 달아올라 어쩔 수 없이 밤의 일을 치르고야 말았다. 해가 뜨고 다음 날이 되니 두 사람 다 후회하는 마음이 커졌다. 남자가 먼저 미안한 듯 말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부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절에 간 남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저기 스님, 제가 어젯밤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밤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양초 10개를 법당에 기부하면 될 것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죄를 용서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절에 가서 용서를 빌고 온 남자가 돌아오자 여자가 물었다. 그래, 부처님께 용서를 받았나요?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어떻게요? 스님께서 속죄하는 뜻으로 양초 10개를 법당에 기부하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그래서 양초 50개를 기부하고 왔소. 아니, 왜 양초를 50개씩이나 기부하셨어요? 그러자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어차피 여행이 끝마치려면 며칠 밤을 더 묵어야 할 것 아니오. 오진산의 머슴 칠보기가 은근히 주인집 딸을 넘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한번 벌여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칠보기는 주인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홀로 마당을 거닐고 있는 아가씨에게 접근하여 슬쩍 말을 걸었다. 아가씨, 저기 괜찮으시면 저랑 숲속에 가지 않으실래요?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숲속? 숲속에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죠.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즐거운 걸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즐거운 거라니. 잠시 주춤하던 칠보기가 말했다. 그러니까 거 무엇이냐 하면 저기 아랫마을 박생원네 순말과 김초신의 앞말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놀면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재밌겠는데? 그렇겠죠? 재미있겠지요? 그렇지만 말이야, 박생원 내 말이 여간 빨리 달려야지. 그런 흉내를 내가 어떻게 낼 수 있나?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칠보기가 잠깐 난처해 하다가 다시 이렇게 둘러댔다. 그럼 오훈장댁 염소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싫어. 염소는 볼로 받기만 하던 걸 뭐. 다치면 어쩌려고. 아가씨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망설이던 칠보기가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인의 멍멍이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쉽고 재미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아가씨가 이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